개를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거 그래서 점점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처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12살에 시작했던 게 제가 그 북한에서 떠나기 직전에는 그 자동차 엔진 그리고 모터사이클 있잖아요. 네. 네, 모터치클 같은 걸 중국산 모터치클 그걸 그 수입해다가 그 평양 함흥 막 사령 원산 이쪽으로 제가 기차를 붙이고 뭐 이런 걸 했었죠 제가. 아니 네. 굉장히 감시가 심한데 그걸 네. 엔진이 가볍지가 않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들고 이렇게 규모가 이걸- 커져. 그게 다 하는데 그게 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네, 생각하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네 감시.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압록강을 일단 딱 얼면 아예 그냥 여기 경부 고속도로처럼 쫙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위로 끌어서 올 수 있고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그 강이잖아요. 그 국경 군인들 저희 다 친구들 됐거든요. 그 걔들이 그 밧줄에 그 돌을 매가지고 중국에다 던져가지고 그 중국 쪽에서 그 제품을 그 플라스틱 백 있잖아요. 거기다 물이 안 들어가게 꽉 싸서 그 압록강으로 띄우면 아무리 무거운 제품도 물에서는 그렇네요. 기포가 그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장사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네네. 강아지를 갖고 가서 부츠를 팔았다가 모터사이클 엔진을 네, 팔았다가 근데 그게 시간이 걸렸죠. 그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있죠.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두 가지 뽑으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밀수 시작할 때 저 압록강에서 노는 거 굉장히 즐겼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도 가끔 만났었고 그 압록강은 국경선이 돼가지고 중국 애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났던 애가 저한테 초콜릿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못 먹어봤어요 그런 걸. 그렇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한 두세 번 계속 바다만 먹다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계속 바다만 먹지?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뭘 선물로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 엄마고 재킷에서 그 김일성 배지 있잖아요. 네. 그걸 딱 따가지고 진짜 중요한 그 거예요. 친구한테 저는 그거 굉장히 큰 걸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대단한 선물인 거죠. 대단한 선물이죠. 장군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딱 줬는데 이 친구가 감사 안 해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남고 다른 하나는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야 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새벽 2시 만에 국경군인 5명이 저희 집에 들어왔대요. 저를 체포하려고. 어머.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이 그 문을 넣고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 군인들이 하는 말에 여기 이성민 밀수꾼이 지금 아들이 들어와서 있냐고 체크하러 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죠. 근데 뭐 엄마도 깜짝 놀랐죠 그 순간에. 근데 그 군인들 그 램프 있잖아요. 네. 램프 가지고 제가 잘 때 그 이불을 그 담요를 탁 뺏겨가지고 제 얼굴을 비춰봤는데 제가 13살짜리 그러니까 어린 애기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깜짝 쇼킹해가지고 거기서 엄마 보고 하는 말에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우리 그 왕밀수꾼이 이 집에서 산다고 제보를 받고 체포하러 왔었다고. 13살. 안 걸리는구나. 네네. 13살 이야기예요. 네. 13살 때. 와. 그래 다양 안 잡혀가지고 저는 모르고 깨어난 거예요 아침에.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사실 것만 같은 그런 분인데 탈북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좀 궁금해요. 예, 기본적으로 그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많이 일에 관여해 오면서 그 북한 사회라는 게 너무나 그 부패한 거예요. 뭐 군인부터 시작해서 그 인민보안기관, 심지어 그 보위기관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 망라돼서 했거든요. 저희가 할 때,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부패한 거예요. 그 들여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희 실망감을 가졌고 제가 밀수에서 돈을 번다고 해도 저희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 첫째는 밀수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희망뿐만 아니고 국가의 그 자체의 희망을 제가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요인이죠.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 북한을 떠났거든요. 중국에 그 먼 친척분 집에 갔었는데 그 후에 10년 동안 못 왔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탈북했었던 분들 다시 북송되면 그 벌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 10년 동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게 저희들 한국에 오는 거. 그래서 저희들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네.
Yes, actually North Korea is colder than South Korea, especially a boulder city like Haesan in Yangon province, by the way, which is my hometown, is one of the coldest cities in North Korea. Sometimes its temperature actually drops minus 25 or so during the winter. It's cold, yeah? Although I like summer, my favorite season actually was winter because, first of all, there would be less dust on the streets since they were paved by snow very perfectly. There would be a lot of dust on the street during the summer since the roads were dirty ones. So you can have almost the organic air during the winter. It was really awesome. The second, which was very important factor for me, because I could cross the border into China for my business without almost getting wet, since the Yalu River would be perfectly frozen like a highway. Such a frozen river helped me out greatly in running my business. Well, I think I like chocolate. In fact, I have a special bond with chocolate from North Korea. Although I don't eat it as much as I love it, but it always reminds me of the sweetest world I ever tasted as a kid.